제 자료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내려갈까요? 그냥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많은 존경님 회원님과 세미나 와서 이제 왔는데 그때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 때문에 또 왔습니다. 괜찮아요? 이 강의장에 오려면요 여러분 분위기가 다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이제 시작했는데 어느 분은 벌써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졌고 한 분은 뒤로 넘어가고 또 어떤 분은 저 뒤에서 눈치보다 나가다가 살살 보시는 분이 계시고 휴대폰만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 영국의 생리학회에서 2017년도에 남녀 2,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설문조사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에 테러를 당하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현대 시대는 휴대폰이 없이는 못 살죠. 지갑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드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1988년도 7월 1일 날 휴대폰이 개통이 됐어요. 35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생필품이었는데 지금은 생존품이 돼버렸어요. 그죠? 나갈 때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가면 하루 종일 뭔가 하여튼 일주일 안 잡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재미있게 조금 전에 웃는 그런 모습으로 강의를 하려면 뭔가 하나 내가 특이한 걸 보여드렸다 해서 항상 동영상 하나씩 갖고 오는데 오늘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야해도 괜찮아요? 네. 진짜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경의 씨 할머니는 끝말이 크게 다릅니다. 조회수 16번 추정수 어느 날 오후에 빨래를 넣는데 아들 녀석이 할머니한테 게임을 하자며 저러고 있더군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할 수도 없어. 아니야 할머니 싫어. 끝말잇기 놀이인데 내가 한 말의 마지막 말로 말을 연결하는데. 아니야 뭐하러 그러냐.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어려워서 못해요. 봐봐 할머니 내가 라디오 이렇게 하면 할머니는 오징어 이런 식으로 오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면 되는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게임 설명하더니 할머니가 끝말잇기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할머니는 사태와 부정부가 발천이세요. 나부터 시작. 쿵쿵따리 쿵쿵따 경포대 쿵쿵따 대갈빵. 아이 할머니 대갈빵이 뭐야. 그런 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해. 쿵쿵따리 쿵쿵따 경포콩 쿵쿵따 공대하게. 할머니 쌍둥이 쓰지 말고 표준어로 해야지. 왜 그다음부터 제가 중재해놨습니다. 할머니는 사투리밖에 모르셔서 네가 그런 걸 이해해야지. 아니면 하지 말어. 그래도 아들 녀석도 할머니 사정을 이해해야지. 어느 정도 넘어가서 다시 시작해. 시작한다 할머니. 라디오 쿵쿵따 오징어 쿵쿵따 어머니 쿵쿵따 희용소 쿵쿵따 소방대 쿵쿵따. 잘 가보세요. 잘 가보세요. 웬일로 게임이 열리는데 메타로 시작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셨는지 할머니는 훔칠하셨어요. 그리고 겨우 위기를 넘으셨습니다. 대갈통 쿵쿵따 정지석 쿵쿵따 서방지 쿵쿵따 지그릇 쿵쿵따. 아들이 회심의 한 방울 날렸어요 아들이. 하지만 할머니는 롯데껌. 오, 센스가! 오! 롯데껌
아니면 단어 한 방으로 이겨버리면 되지 네가. 그 말에 아들 녀석은 뭔가 떠올랐는지 할머니한테 다시 한번 게임을 전했어요. 할머니, 아빠 더해. 할머니 뭔데? 할머니 산 좋아하지? 산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알았지? 아, 알았어. 시작한다. 쿵쿵따, 쿵쿵따, 설악산, 쿵쿵따. 드디어 찬스 왔어. 아들이 생각한다면 산기슭. 하지만 그 회심의 한방 나눔을 들어오셔도 그들은 그만 이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설악산, 쿵쿵따. 산기슭, 쿵쿵따. 숫자는 없지. 좋지.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숫자 맞지 할머니? 쑥을 넣어. 할머니가 이겼고 아들은 무릎바닥을 내었습니다. 야, 너무 쎄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2탄이 있는데 2탄은 쓱을 연인데 어떻게 안 되죠? 제가 받은 그 의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아시죠? 4천이 뭐예요? 4천명 시대? 500은 순증아 500. 0%는 재단 주고 왜 나와? 0%는 탈해요. 0%. 3은 뭐예요? 3은 우리 지역 대표님 3은 뭐예요? 네? 세계 클럽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금년도 총재님의 여러분 지역의 회원 증강 목표입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구가 지난 5년 동안 3,000명을 넘지 못하다가 직전 연도 2월 30일에 3,285명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것이 바로 7월 1일날 3,040명으로 또 떨어져요. 3,000만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3,509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숫자인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 3,509라는 것은 여러분 지구가 지난 5년 동안 신입회원이 입회한 숫자입니다. 3,509명이 입회를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3,674라는 이 숫자는 5년 동안 여러분 지구를 탈환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회원 증강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셨죠? 들어오는 분은 좁은데 나가는 분이 너무 넓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께 간단하게 재미있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푸른 숲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타리 들어오기 전에 로타리가 저렇게 재미있고 멋있고 푸르고 산소가 있고 너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 봤더니 개판이더라. 그래서 내가 숲에서 뭘지 떠날지를 생각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없지 않을 거야. 그런데 로타리가 실망이 돼서 떠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 나 혼자 떠나? 뭔가 미친 것 같아. 누굴 한 명 데리고 나가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 왜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재미있게 풀어서 온 겁니다. 자, 로타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이 되지 않대요. 여기 지금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콜라 회사에서 중동 지역에 마케팅 부서 직원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동 국가를 갔습니다. 엄청나게 덥죠? 사막도 많고. 야, 여기서 이렇게 대박이 나갔다
않나 싶어서 이렇게 포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포스를 하나 만들어서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막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빠졌는데 콜라를 한 모금 마셨더니 이렇게 뛰어간다는 거죠.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야, 그래 이 시장 엄청 끝이라고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인식결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중동 국가는 말이죠. 오른쪽부터 사막을 뛰어가다가 콜라를 한 잔 마셨더니 자빠졌다. 이 팔리겠어 안 팔리지? 인식결이라는 거예요. 로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도 치시죠? 고스톱도 룰이 있어. 이 룰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 30분도 못 쳐. 돈 잃고 괜히 욕만 먹고. 나는 필요 없어서 흑대리 껍데기 딱 집어내버렸는데 상대가 그걸 먹으면서 피박까지 써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버려서 내 피박까지 써고 3점 나고 5점 났다고 난리야. 그거 어떻게 돼? 돈 주고 바보 되잖아. 와도 딱 집어내버리면 끝나는 거야. 로터리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아나햄이다 지구햄이다 뭐다 뭐 그냥 알도 듣도 못한 고지사가 엄청 많아요. 이 돈만 달라는 거야. 하기 싫죠, 그죠? 내용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이리서 떠나는 회원도 많겠지만은 이런 이유에서 떠나는 회원들이 여러분 지구에 3,670명이 넘는다는 얘기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로타리 회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변해야 된다. 체인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로타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회원님 많이 계십니다만 젊은 회원과 여성들의 매력 있는 로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 상태로 돼서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세상 엄청나게 변하죠? 로타리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멈추게 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로타리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변한 것이 개인주의, 가족주의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평범한 옷차림에, 아주 평범한 옷차림에 유모차 끌고 사랑하는 와이프 아니면 신랑을 데리고 여러분 지구에, 여러분 클럽에 정기 모임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클럽이 혁신하고 변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계급사회이고 명령사회에는 한국의 군대 문화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젊은 사람 많이 맞춰가요. 흉내도 그렇게 맞춰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큰 대기업들은 정장 항상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지금 넥타이 풀어보는 게 언제입니까? 벌써 오래됐죠? 모 벤처기업에서는요 출퇴근 시간과 모든 그냥 자율성을 맡겨줬어요. 너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고 반바지 입고 싶으면 반바지 입고 그러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더 많이 나와서 엄청난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재미있게 해주고 그리고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거에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성분들 계신데 여성의 결혼 상대의 첫째 조건이 부를 가져야 됐어요. 그죠? 본인이 부가 없으면은 부모라도 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조건이 오이 밖으로 물려놨어요. 뭐냐? 재미있는 사람을 택하는 거 재미있는 사람. 그리고 다르게 재밌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밌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임팩트, 영향력, 임팩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시면 그 개 있어요. 사냥개 큰일 나요. 물릴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죠? 점심 안 잡혔어요? 아니 몰라요? 마더 테레사 수녀. 가슴이 아플 때까지 주라,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주라는 테레사 수녀예요. 여러분 국제대회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 국제대회 메인 무대에 가면요 엄청나게 무대가 커요. 그 무대 저 뒤쪽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키가 조그만 분이 아주 기역자로 부러진 채로 이렇게 걸어나와요.
조명이 비쳐서 그 큰 무대 중간쯤 걸어나올 때까지 그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 테레사 수녀가 나를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박수 소리는 그분이 중앙문에 나올 때까지 오히려 더 크게 엄청나게 박수 소리가 나요. 그분이 바로 연단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을지는 이 박수가 워낙 크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분이 서서히 퇴장을 합니다. 퇴장하고 무대에서 사라졌는데도 그 박수 소리 끊이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기름지지.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말이죠. 테레사 수녀가 평생 동안 초인적으로 봉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일반이 알아주잖아. 봉사단체도 경쟁시대이죠, 경쟁시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코카콜라 하면 마시든 안 마시든 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3,674명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지금 떠난 이유는 뭐냐? 우리는 매일같이 미국을 읽고 있어요.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고 내일도 읽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로타리 회원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떠나가느냐?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계속 떠나간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실패한 정책이야. 다시 만들어야 돼. 네? 기존 지도로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새롭게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야 돼? 반드시 틈이 있을 거예요. 틈. 여러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일본의 원작 폭탄을 터뜨리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일본의 원작 폭탄을 터뜨릴 때 일본의 수도 도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토나 오사카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도쿄와 오사카는 인구가 많고 고도의 도시야. 그래서 물이 흐르고 소도시인 히로시마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지금도 미국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예요. 이것이 뭐냐? 미국의 전략이에요. 만약에 그때 일본에 도쿄를 때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라요. 여러분 9.11 테러 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아주 정말 물샐 틈 없이 공항을 딱딱 다 닫았어요. 근데 하나만 딱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청소년들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던 문을 다 개방했어요. 왜? 왜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미국의 친구를 만들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 청소년한테 문을 닫아요. 이 고도의 전략.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면 뭔가 다르게 한번 해봐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방법을 알려줘 주시오.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지금마다 그런마다 다 다른데 맞게 방법을 마스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소금용 크로빌이 나왔는데요. 제가 2년 전 아까 좀 이제 만원총회인 때 왔을 때에 데이터하고 증정했다 봤더니 오히려 소규모 크로빌 하나가 더 들었어요. 로타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10명 이하 클럽은 한계와 있는 클럽이에요. 언제 없을지도 몰라. 그냥 클럽을 치도 안 해. 그 다음에 15명 이하 클럽, 위험한 클럽이야. 그리고 20명 이하 클럽, 야채 클럽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규모가 한계와 있는 클럽에 9개나 돼. 9개나 돼. 그리고 15명 이하 10개, 20명 이하가 9개 클럽으로 전체 28개의 여러분 중에 29%가 거의 되는데, 참 어려운 숙제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RRMC라고 해서 일어난 로타리 멤버십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소규모 클럽, 야채 클럽 회장이 나와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소규모 그 회장이 지구 행사에 갈 때마다 클럽을 상당히 무시하더라. 이 클럽 무시한 것까지는 참겠는데 클럽의 회원까지 무시하더라. 그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신입회원 사냥길에 나섰다. 길을 가다도 쇼핑을 가도 식당을 가도 모든 사람들이 신입회원으로 보였다. 그래,
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나는 로타리 클럽에 입표시켰고 찾아오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명함 주고 그래서 내 별명은 찐득이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목욕탕에 가서 실리콘 입회시킨 사람 자기 한 사람뿐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사우나를 좋아해서 사우나를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멋진 농신사를 만나는 그래 저 사람을 한번 로타리에 한번 입혀보자. 그리고 그 사람의 올 시간에 맞춰서 틀림없이 간다는 가서 옆에 싹 붙어가지고 비료도 주워주고 이 장식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좀 늦게 가면 그분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같이 음료수 주면서 자꾸 이렇게 친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을 로타리에 입회시켰는데 그분의 직업이 법무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지 달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이 클럽에 계신 분 손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죠? 즉 내가 하게 달랬다 했어요. 내가 여러분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하나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 삼성명 보내 계십니다. 5분 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네. 아니면 지 맘대로 그냥 한강 끝까지? 자 회원증강 최대 자원이 뭐냐? 국제로터리에서는요 회원증강 최대 자원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공산국가, 두 번째는 여성이 들어있어요. 여기 여성 회원이 많이 계신데, 자 여러분 국제로터리의 성별 현황 비율을 보면은 국제로터리가 25.81%로 남성 회원 4명당 여성 회원이 1명입니다. 아직 멀었죠. 한국은 15,658명으로 23.9%. 여러분 지구 데이터를 봤더니 607명으로 19%. 19개 지구에서 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요, 로타렉트는요 51%입니다. 남녀 동수가. 왜? 왜 그러겠어요? 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 때문에. 이 로타렉트가 남녀 동수가 된 연도가 2020년에 남녀 동수가 됐는데, 로타리가 남녀 회원 동수가 되려면은 몇 년 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추세로 계산을 해봤더니 아주 먼 길 가야 됩니다. 2023년, 23년, 24년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2050년이 됐을 때에 로타리 양성 동수가 달성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디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610 지구 여수 지역이에요. 여수 순천 지역이에요. 광양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 로타리 회원이 856명입니다. 근데요, 남녀 동수를 봤을 때 남자와 여성 클럽이 6개 똑같고 혼성 클럽 똑같아요. 약속하는한테 똑같습니다. 근데 회원 수는요, 남성이 380명이고 여성이 476명이에요. 더 많죠? 프로테니는 남성이 44%고 여성이 56%로 더 많습니다. 이 광양 지역의 인구가 15만 2천여, 남성은 7만 9천, 여성은 7만 3천으로 15만 2천 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은 인구를 보거나 지리적 여건을 보거나 경제적을 보더라도 얼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 3년 전에 이 지역에서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한 분이들 지금 갔다 왔어요. 갔는데요, 그 지역 여성들 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쁘지도 않네. 키도 적고.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여성 지역들은 꿈이 있었어. 도전 과제가 있었어. 여러분 지금도 충분하게 이런 도전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자분이 계셔. 분명히 계셔.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죠? 네? 또 대답이 없어. 모르니까 대답을 하시겠지. 자, 한번 보시면 누군가? 이분들이야. 여기 계시죠? 네? 하나도 안 오셨어? 아니, 여성 클럽 회장님 안 오셨어? 또 혼성 클럽 회장님 안 오셨어? 오셨지? 네? 자, 여러분 지구에서 광양이 지구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제가 볼 때 더 멋있는데, 키도 크시고 많이 멋있는데, 여성들은 말이죠, 남자와 뭔가 달라.
뭔가를 한번 하고자 하고 필이 꽂히면 반드시 해내. 우리 집사람 고추장 담다 말고 요거 오늘 꼭 해야죠. 밤새라도 고추장 담고 그러고 자. 대단하죠. 뭔가 달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성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여성이 말이죠. 세계 7대륙 최고급을 등장했어요. 세계 최대의 담소인 바이카로스를 얼음붙은 바이카로스를 723km를 23일 동안 혼자 걷는 사람. 이분이 바로 남극 쪽에선 한국에서 산악인 김영미 씨 1980년도 43세 아주 가냘어졌어요. 이 여성이 작년도 2022년 11월 27일 제가 좀 말이 좀 꼬리죠. 빨리 끝내야 돼. 원래 제가 여기 올 때 나 50분 줘야 됩니다 했더니 50분 드리겠대. 또 와보니까 안 됐대. 오히려 빨리 끝내네. 이게 빨리 해야 돼 뭔가. 이게 자꾸 꼬여. 이 김영미 씨가요. 작년도죠. 2022년 11월 27일 날 남극 대륙 서쪽에서 출발해서 51일 만에 1187km 그 7km를 110km가 넘는 이 썰매를 밀고 당기면서 남극정을 밟았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걸으면서. 남극은 엄청 춥죠. 영하 40도 60도를 오르내는 그 추운 날씨에 칼바람이 불어오고 쩍쩍 갈라진 빙하를 건너고 설벽을 밀고 넘어가서 화이트아웃을 지나서, 화이트아웃이라는 것은요 눈에 안개와 가스가 생겨서 주위가 온통 다 하얀 것을 화이트아웃, 그 방향감을 잃어버려요. 그 엄청난 그 추가 사투르면서 그걸 지나서 50일 11시간 만에 여자 단독 혼자 중간 공급도 없이 밟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슴이 설레잖아요. 나침반 3개를 준비했는데 2개는 이미 돈밭에 다 고장나고 하나 가지고 그 우회만직을 간 겁니다. 아시아 여성은 최초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박영석 대장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자분들. 다음에 내가 안 오겠지만 오늘 시간 좀 많이 주셔요. 재밌게 좀 먹게. 박영석 대장도요 혼자 한 게 아니야. 4명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여성이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일본이 말이죠. 한국을 죽어도 못 이기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이거 죽었다 깨도 못 이겨. 뭐냐? 첫 번째가 골프야.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는 와이파이. 네 번째는 그래도 재밌네요. 한 번도 좋으시는 분이 없어요. 자, 네 번째는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이야. 우먼 파워. 절대 못 이겨. 이 우먼 파워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대한민국 3690 인천 지역의 로타리 여성 로타리의 반란이 시작됐다. 50% 한번 가보자는 얘기야. 못해도 괜찮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실패해도 괜찮아. 성공의 반대말은 뭐라고 하냐? 보통 다 뭐라고 그래요? 실패를 하잖아요. 아니야. 성공의 반대말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 반대말인 거예요. 신나게 한번 뛰어보고 춤도 춰보고 달려보자는 얘기야. 여러분 춤출 줄 몰라? 두드려봐 한번. 얼마 전에 제주도에 올라가 해서 일을 감미했을 때니 춤을 추다가 스텝이 얽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한 분이 딱 넘어져요. 넘어지지 당연히. 춤을 추다가 스텝이 얽히면 이게 바로 탱고야. 탱고. 열정난 탱고를 한번 춰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예? 올해 한번 되면 내년에 한번 돼. 내년에 한번 뭐 그냥 다음에 한번 들은 거야. 올해 한번 신나게 미쳐보고 뛰어보자는 얘기야. 안 돼요? 돼요? 그 박수 한번 크게 치세요. 약속 안 하는 말이죠. 유관순 열사가 이불 속에서 300운동으로 똑같아. 한번 해보자. 올해 한번 미쳐보시겠어요? 사기촌이 어디 계셔? 걱정하지 마. 내년에 또 미칠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에?
한번 가보자 얘기야. 과거에는 말이죠, 암탉이 울면은 뭐라고 했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지금 아니야.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성원한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보자. 그렇다고 감독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자, 여러분, 2021년 22년도 순증강 1,200명을 한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신생크랩 12개를 만든 지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하나의 지구를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냐? 3680국의 김숙자라는 총재.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원 증강의 양과 속도에 대해서 그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여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 2월달에 클럽을 하나 창립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 다음 총재에 넘겨주니까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 했다. 즉, 아까 김영미 씨가 죽음을 무릅쓰고 난국전을 밟은 이유가 뭐예요? 꿈과 도전이에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꿈과 도전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고의 팀은 무엇이 되는가? 이 사람 멋있죠? 나 어때요? 나? 이 대답이 곤란한 내가 얼마나 곤란해 이거, 그렇죠? 자, 우리 하감 총재님과 팀이 있습니다. 16분의 지역 대표가 계시죠. 근데 오늘 몇 분이 안 나오셨어. 안 나오신 게 아니라 여기 올 필요가 없어. 빨리 가서 난 회원 증강을 해야 돼. 그래서 가신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예? 여러분, 예? 그냥 해? 멋대로 해. 그러면 빨리 안 되지. 여러분은 말이죠, 지역대표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을 책임지는 리더예요. 리더는 때로는 매니저가 돼, 때로는 카운슬러가 돼, 코치가 돼, 마지막으로 치어리더 역할까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맡은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자는 사람은요 깨우기가 쉬워. 툭 치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죽어도 깨우기 어려워. 반차도 안 일어나. 왜? 자는 척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잖아. 이런 사람 우리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여기 다 리더분들이 남았어도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지도자는요, 우리 오늘 바람개비 하시죠. 바람개비는 혼자를 돌지 못합니다. 바람이라는 친구를 만나야 돌아가. 바람이라는 친구 없을 때 내가 뛰어나가서 바람개비를 돌려야 돼. 그래서 지도자 여러분은 솔솔 앞으로 가야 된다. 최고의 팀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분 모두의 금액의 연도에 흔적을 좀 남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19km. 아시죠, 뭔가? 마라톤 코스예요. 지도자는 말이죠, 마라톤 선수가 같아야 돼요. 마라톤은 뭐냐? 긴 코스에서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것은 상대의 실수도 바랄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고 지름길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정직한 스포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맨 늦게 도착하는 주자에게도 우리는 기립박수에서 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오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무엇보다 있어요? 아까 보셨던 4,000명 5가지가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행위였는데 반드시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돼요, 진짜? 5분만 더 볼까?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왜 로타리안이 된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왜 아직도 로타리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8년 전에 아주 열심히 사업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안 타고 쪼개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바쁘게 보내는 청년이었었고 그 지역에서도 꽤나 성실한 청년으로 소문이 났던 청년. 그
그 청년에게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고향 선배로부터 이 지역에 로타리 클럽이 창립되는데 같이 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고향 선배이면서도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차마 거절하기가 힘들었지만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업 확장이 우선이었고 그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배는 아주 대단하게 집요하게 때로는 하루에 두세 번씩 로타리 간행물과 그 지역의 소위 말하는 업체 대표와 단체장이 들어간 예비 회원 명단을 주면서 당신도 들어오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회유와 압박과 협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래 한쪽 발만 들여놓자면서 1987년도 9월 달에 가입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아시고 주에 매주 주에 있었잖아요. 처음 만남, 낯선 사람과의 만남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참석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로타리를 떠날까도 생각하다가 그 선배의 따가운 눈초리가 뒤통수를 때려서 그럭저럭 2년을 머물다가 클럽 총무직을 떠올려서 함께 총무직하면서 로타리를 좀 알게 되고 로타리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몇 년 후에 회장을 합니다. 회장을 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행사, 모든 실적에 최우수하면서 종합체육수상 프로 종합체육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은 어느덧 그의 생활의 일부가 로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 클럽에 소속된 회원 물론이와 그 지구의 모든 지도자들이 로타리 총재를 한번은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는 거역을 합니다. 왜? 사업 확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구의 모든 분들이 그리고 총재 지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재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 신청한 사람 뒤를 신청한 사람을 로타리 총재로 지명하면서 여러 경력을 통해서 로타리 총재의 수락을 받기 위해서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견디다 못한 그가 총재 수락을 한 그날 밤 그 선배, 로타리로 소개해준 그 선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선배는 나이가 들어서 시골에 가서 휴양하고 있을 때 긴 편지를 써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봉사라는 단어도 외면한 채 나만을 위해서, 남을 의식하고 나만을 위해서 철없이 살았던 그 시절, 가진 것이 많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매달렸던 그 철없던 시절,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 로타리 총재까지 하게 됩니다. 입회할 당시 아라 회장은 본 적도 없고 이름도 기억하지 않지만 로타리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당신을 내 로타리 총재 취임식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 고향 선배는 건강상 먼 시골에서 휴양하고 있던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그 선배는 두 번의 가족회의 끝에 그래 이 초대만큼은 가자라고 해서 총재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총재 취임식에서 그분을 단상으로 모시고 나를 로타리에 초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자 그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로서 아주 우렁찬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분이 상당히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을 로타리에 초대한 그분을 모시고 총재 취임식 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 주인공이 바로 총재입니다. 바보가 되냐고 내가 대장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강요에서 로타리에 입회하셨거나 또는 먼 모르고 입회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1905년도 로타리는 분명한 생각 후에 이 땅에 창립이 됐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의 출발점에 로타리가 있었고 세계가 벼랑끝에 헤맬 때도 로타리가 있었고
재건될 때도 역시 그곳에 로타리가 있었습니다. 기와 즐거움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그 현장에 뉴스 앵커와 카메라 기자는 떠나도 여러분의 동료이자 나의 동료인 로타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이 로타리고 로타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를 로타리에 초대하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누군가.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로타리에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도 로타리에 초대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아직도 로타리에 초대하지 못한 사업 파트너가 있다면, 아직도 로타리에 초대하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로타리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여러분 밖에서 달려있는 핀의 로타리의 핀의 의미와 자부심을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그 무엇보다도 새로운 로타리의 스토리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강의 끝나고 가서 그런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90이 넘었어요.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도하셔서 여러분 지구의 금명의 년도, 그래 360이 4,000명 시대로 갔다 한번 만들어지기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특강을 해주신 인성구 로타리 코리아 부모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년의 역사를 40분 동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총장님 감사드립니다.